PD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거리가 이슈? 뭐가 계속 튀어나오네요. 뭐가 하나 새롭게. 저희 이슈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슈가 될 테니까요. 진취적입니다. 좋습니다. 네. 찐앵커님, 저희가 테슬라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럼요. 예, 이어지는 이슈도요. 테슬라와 아주 밀접한 이슈가 이슈. 밀접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정리한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이 자동차에 붙어 있는 기능을 구독 형태로 판매하는 시장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붙는 기능을 네, 이 구독 형태로 판다고요? 네네. 그런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네.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사실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었어요. 내연기관 시대에 이렇게 매달 뭔가 결제를 해서 판매하는 거,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현대 이제 블루링크밖에 생각이 안 나기는 하는데. 현대차의 블루 링크조차 저는 생소한데 그건 또 뭐예요? 그쵸.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네. 접근 서비스 같은 거예요. 이거 한 3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뒤부터는 돈을 받더라고요. 역시 이 블루링크 외에도 이제는 또 이런 구독 형태 서비스들이 막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 구독 형태의 뭔가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 게, 이것도 사실 이 시장을 대폭 바꿔놓은 게 바로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또 이 전기차에 이어서 이 시장까지 또 독점을 하나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기계가 모든 것들을 제어를 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이걸 통제를 하고 그런 게 좀 힘들었었는데, 네. 이 전기차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전자제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업데이트 하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쉽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커맨드 센터에서 이 차량의 기능을 제어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 하면은 사실상 전기차로도 유명하지만은 자율주행 기능으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네,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상위 기능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거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거는 네. 스스로 운전을 하는데 네. 운전이 뭐 한다는 뜻인가요? 완전 이게 해석을 하자면 완전 자율주행인데,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오토파일럿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버전의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월 구독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에 하나요? 이게 만약에 내가 구독 안 하고 나 그냥 이거 통째로 살래 하면은요, 1만 달러예요. 거의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아니, 그냥 살 때. 그냥 살 때 어, 풀옵션처럼요? 나는 구독 같은 거 싫어. 그냥 네. 한 번에 살래 하면은 1만 달러고요. 이걸 구독을 하겠다 그러면은 월 199달러.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매달 20만 원이 네.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참 비싸네요. 엄청 네. 비싸죠. 네. 그런 기능들을 매월 결제하는 이 구독 형태, 네. 참 생소한데 이 판매를 하는 게 과연 사람들이 살지가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의외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뭐 기능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차량 내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워낙에 발달했다 보니까 게임하신 분들 많거든요. 차 안에서 네. 게임을 한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임을 다운을 받는다든지, 네. 그 외에도 뭔가 부가적인 콘텐츠를 구입을 한다거나 이럴 때에도 이제 비용을 내고 하는 게 이제 OTT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근 뉴스 보니까 현대차가 카카오와 협업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있잖아요. 네. 이걸 앞으로 현대차에 이렇게 인포테인먼트에다가 넣는다고 하는데, 멜론을 그럼 탑재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서비스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쵸. 이제 그 서비스를 위한 구독형 상품이 또 생겼다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유료 애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유료로 구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랫동안 내연 기관차를 이용했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데 네. 과연 내 차에 있는 이 기능들을 내 돈 주고 매달 구독을 해서 써야 된다. 과연 이게 납득이 될까요? 사실 그런 인식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 구독형 서비스가 좀 헤쳐나가야 될 걸림돌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도 이 모든 거 자꾸 이것도 과금으로 막아놓고 저것도 과금으로 막아놓고 하는 거는 사실상 고가의 자동차를 이미 구입을 했는데 거기서 자꾸 돈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들의, 구매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튜브도 프리미엄 구독하죠. 그쵸. OTT 뭐 넷플릭스 왓챠 구독하죠. 네. 내 차에 있는 이 구독 서비스까지 구독하려면 허리가 휠 것 같은데요. 그쵸, 휘죠.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을 사실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좋은 예시가 얼마 전에 국내에도 론칭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중에 EQS라는 모델이 있어요. EQS. 네, 이게 벤츠의 전기차 중에 플래그십 모델이고 전기차계의 S클래스다. 전기차계 S클래스면은
정말 더 비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쵸. 차도 되게 길어요. 이게 5m가 넘는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차들은 돌릴 때 한 번에 잘 안 돌아가요. 워낙에 길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뒷바퀴도 조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4.5도까지만 꺾이는데 여기에서 구독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더 내면요. 이게 몇 도까지 가는 건가요? 10도까지 꺾여요. 4.5도에서 10도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차를 만들 때 자체는 10도까지 꺾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소프트웨어로 막아둔 거예요. 4.5도에서 더 매끄럽게 10도까지 가고 싶으면 결제를 해라 이런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국내는 아직 구독 서비스가 론칭이 안 돼서 4.5도만 꺾이고 있는데 이게 유럽 가격을 환산했을 때 보니까 연간 구독 비용이 약 67만 원 정도. 67만 원 정도고 3년 구독하면 조금 더 싸게 해줍니다. 160만 원. 160만 원. 네, 차량 가격이요. 네. 무려 1억 7,700만 원이에요. 1억 7,7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네. 거기에다가 후륜 조향 10도 더 깎으려면은 67만 원 줘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한 거를 소프트웨어로 막아둔 거니까 사실 매체도 그렇고 구매자들도 그렇고 워낙에 좀 반응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 반응이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쟤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로서 전향을 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로서 거듭이 나겠다 하면서 국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명도 바꿨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회사로 바뀌는 회사들은 사실상 이런 구독 서비스를 아마 다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 그렇죠. 구독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납득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소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간절하게 좀 해달라.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 구독 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 가격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깔끔한 거 맞나요? 저도 아. 좀 버벅거리긴 했는데 아유, 저보단 또. 너무 많아요, 구독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차까지 이 구독 서비스를 하니까 제가 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버스 타고 다니려고요? 진짜 대중교통 이용해서 좀 이 환경도 좀 보호하고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M트렌드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히 모빌리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야 슈슈슈. 슈슈슈.